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은 3D 엠보 침이 이제 출시가 되었다는 영상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3D 엠보 침을 설명하기 전에 엠보 기법과 반영 과정 기법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3D 엠보 침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듯이 이 3D 엠보 침은 이미 10년 전에 이미 이제 개발 특허가 되어서 한번 이제 샘플링이 되었던 리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이제 출시를 이제 후속타를 못 내고 지금까지 이제 기다려 왔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태어난 기능성 니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한국에서 이 엠보 기술자들이 사용하는 엠보 니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엠보 니들은 기능성 니들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엠보 니들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선을 곡선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엠보 니들에서의 어떤 유일한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기능 말고 다른 기능이 만약에 있다, 일반적인 니들에서 엠보 니들에서 다른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엠보 경력이 제가 좀 많죠. 반영과장 니들 분야에서는 특허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제 입장으로서는 일반 엠보 니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이나 곡선을 만드는 기능 이외에는 별로 없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이 엠보 니들은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엠보 니들은 약 한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엠보 기술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즘 기술을 배우시는 분들 중에는 엠보 기술을 잘못 배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기술은 두 번째 치더라도 요즘 배우시는 분들은, 가르치는 분들이 엠보 기술은 한국 기술이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술을 배우는 분들도 엠보 눈썹 기술이 한국 기술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년 전에 또는 20년 전에 한국에서는 이 엠보 기술이 말 그대로 이제 입체적으로 보인다, 우리 선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하여서 바로 엠보라고 불렀습니다. 엠보라고 불렀는데, 제가 한 6년 동안 중국에서 시술을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엠보 기술자들이 중국에 가서 이걸 4D, 5D, 6D, 7D, 8D, 9D 이렇게 막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엠보 눈썹을 좀 엉망으로 이제 많이 만드신 좀 쉽게 말해서 잘 못하시는 엠보 기술자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모든 반영 과정 기술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 엠보 기술은 반영 과정 기술 중에 가장 잘 배워야 하는 기술입니다. 가장 잘 배워야 한다. 초보 기술자들이나 통상 이제 기술적으로 아직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 엠보 기술로, 이게 선을 만드는 엠보 기술로 시술을 하게 되면 선이 이제 잘 빠지다, 또는 이제
재터치를 하려고 보면 좀 지저분하게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는 이제 선이 굵게 만들어진다. 뭐 이런 불만이 있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술 수준의 차이의 문제죠. 반영구 화장 눈썹 기술은 이 엠보 기법 또는 이렇게 찍는 수지 기법, 그 다음에 기계로 하는 화장형 눈썹 기법, 그 다음에 또 기계로 머신으로 이렇게 점을 찍는 머신 수지,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눈썹을 만드는 기술은 엠보, 수지, 화장형, 머신, 수지. 자, 또 하나 굳이 붙이자면 가장 어려운 머신 엠보가 있겠죠. 그 뭐 엠보에 이제 들어간다고 치고, 우리가 말하는 이게 흔히 콤보 기술은 엠보에다가 뭐 수지를 섞거나 화장형에다가 수지를 섞거나 하는 두 가지 기법이 동시에 들어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기법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섞어서 만드는 변칙 기술이기 때문에 통상 정통 기법의 이름은 사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엠보 기법이나 수지 기법이나 화장형 기법이나 콤보 기법 모두 빠지는 경우에서는 어느 기법 할 것 없이 조금은 지저분하게 빠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떤 기법을 특정을 해서 그 기법만 심하게 또는 지저분하게 빠진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반영구 화장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엷어지거나 또는 엷어졌다가 없어지는 기법이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빠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객의 또는 기술자의 능력치입니다. 그 기술자의 능력과 고객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그 빠지는 속도나 유지력에서 또는 지속력에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저 역시 고객분이 피부 상태가 아주 하얗고 깨끗하거나 건성인 피부를 가진 고객분을 만나면 더 좋은 눈썹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성 피부의 고객을 만나게 되면 건성 피부보다는 조금 더 덜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엠보 기법은 엠보침으로 선을 만들어서 그 선이 눈썹처럼 보이게 하는 눈썹 문신 분야의 최고 기술이자 최고급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엠보 기법이 사실 빨리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 기술자분들은 아직도 사실은 엠보 기법을 이제 못 배우셨구나. 나는 좀 진짜 엠보 기법을 좀 배우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거의 90%는 맞을 것 같아요. 엠보 기법은 배우기가 좀 어렵고 귀찮습니다. 인정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엠보 기법이 가장 어렵고 수지 기법이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들 엠보 기법을 그냥 엠보침이 일반적인 엠보침이 있어요. 자, 3D 엠보침이 있어요. 얼핏 보면 모양은 같습니다. 자, 사선형의 니들은 같는데 이거 재료상에서 다 파는 것입니다. 다 팔아요. 그런데 재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엠보침도 이 사용법이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수지 기법이나 머신 수지나 SMP 기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장 배우기 쉬운 거 맞아요. 수지 니들로 그냥 찍어서 만드는 기술은 미용 문신, 즉 반영구 화장 기술 중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기술자의 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지 기술자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엠보 기술자도 많지만 배우기 쉽다 보니까 또는 수강료가 가장 저렴하죠. 그렇다 보니까 시술 시간이 엠보에 비해서 조금 더 걸림에도 불구하고 시술 과정이 굉장히 단조롭고 쉽기 때문에 많은 기술자들이 배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법을 가르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쉬운 기술이라고 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자기가 배운 기술 자체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어려운 기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사실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7년 동안 엠보 기술을 가르쳐온 제 입장에서는 수지 기법이 가장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SMP 기법도 보편적인 SMP 기법, 자 기계로 이렇게 눌러서 찍거나 하는 이런 기술은 그냥 말 그대로 한두 시간이면 배우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 수지 기법이 정말 배우기 어렵고 까다롭다고 한다면 저희가 가르치는 이 엠보 기술은 살아생전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보 기술에 사용되는 니들, 자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들은 다양한 니들의 여러 번의 변천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모양의 전체적인 모양에서는 크게 변동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30년 전의 침법과 지금 침법은 기법 자체는 다르지만 그 기술의 방향이나 그 다음에 파지법의 방향이나 그리법의 방향은 틀린 점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지기법은, 자 이게 찌르는 수지기법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미용 문신 기법입니다만은 한국에서도 역시 15년 전에 이미 선배 기술자들은 한번 버렸던 기술이 요즘 다시 나타났다고 알고 계시면 정확합니다. 자, 엠보 기술은 엠보 니들과 엠보 전용 색소가 주요 재료입니다. 자, 여기 엠보 니들이 있습니다. 엠보 니들이 있고 엠보 전용 색소가 있습니다. 엠보 전용 색소. 자, 엠보 전용 색소는 이렇게 팔레트에 풀어집니다. 자, 엠보 전용 색소는 이렇게 약간 되직한 이미지의 제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형. 자, 이렇게 쏟아지지 않을 정도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엠보 전용 색소인데, 자, 엠보 니들은 이렇게 사선형 니들과 이렇게 라운드형 니들이 있습니다. 사선형 니들과 라운드형 니들이 있는데, 이 사선형 니들이 엠보 침법에서 오리지널이고 원조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제 라운드 니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운드형 니들 여러분들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죠? 자, 라운드형 니들을 굳이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제 영상에서 여러 번 보셨겠지만 라운드 니들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요 라운드형 니들은 원래는 눈썹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과거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등을 시술할 때는 이렇게 사선형 니들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사선형 니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라운드형 니들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이제 수십 년간을 사용해 왔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선형 니들과 라운드형 니들이 장점과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은 여기 제가 유튜브에서 다 드리면 저한테 직접 배우는 수강생들이 또 이제 이미 또 배우신 분들이나 해서 또 반발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한 가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면 라운드 니들, 자 이게 라운드 니들이에요. 라운드 니들을
사람의 표비에 시술하게 되면은 최대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라운드니들은 요 모양 자체가 이렇게 라운드로 생겼다 보니까 엠버 니들이 자, 선을 하나 만드는 과정에서 시작점과 끝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니들은 선이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라운드 니들 자체가 자, 바늘의 모양이 니들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쯤에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 이쯤에서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곡선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이 곡선으로 되어 있죠.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이 시작점이나 선이 끝점이나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 최대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선이 시작하거나 끝나는 지점에서 정확하지 않다. 이 라운드 니들이 생긴 것이 라운드 모양이기 때문에 시작점이나 끝점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라운드형 니들로,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라운드형 니들을 자, 꽂아서 라운드형 니들로 꽂아서 보입니까? 잘? 자, 라운드형 니들로 꽂아서 자, 헷갈리니까 얘는 이쪽으로 좀 보내고 자, 색소를 합니다. 자, 색소를 묻혔어요. 보이시죠? 자, 라운드형 니들로 이렇게 꽂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선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는데 자, 시작점은 분명히 빨간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선은 빨간 선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자, 이렇게. 자, 만약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자, 얘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시작을 했는데 대충으로 보면 여기서 시작한 흔적이 보여요. 그렇지만은 얘가 이제 닦아내고 또는 한 달 뒤에 탈색 과정을 거치면서 딱 보면은 빨간 점에서부터 시작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 저는 지금 처음 시술했을 때 이 빨간 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보니까 훨씬 여기서부터 이쯤에서부터 시작한 걸로 보여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끝나는 지점도 마찬가지겠죠. 끝나는 지점. 이게 왜? 니들이 라운드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렇게 사선형 니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선형 니들입니다. 자, 이 사선형 니들도 자, 색소를 커팅했습니다. 사선형 니들도 이제 3D 엠보치입니다. 사선형 니들도 자, 빨간 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똑같이 라운드형 니들로 하고 얘는 사선형 니들로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슨 얘기냐? 자, 한 달 뒤에 봤습니다. 한 달 뒤에 보니까 라운드형 니들로 시술한 것과 사선형 니들로 시술한 것이 일단은 어디가 더 정확하냐? 요게 더 정확하다. 요거는 무슨 니들이야? 사선형 니들이라는 거예요. 왜? 사선형 니들은 라운드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일 긴 침이 정확하게 선의 끝단에 위치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요게 우리가 사선형 니들과 라운드형 니들의 가장 큰 장점, 단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냐? 사선형 니들이나 라운드형 니들을 이렇게 띄우고 하시더라도 그립법이나
침법을 배우지 않은 경우에는 그 어떤 니들을 끼우고 하셔도 선이 예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니들은 재료상에서 팔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3D 특허침이기 때문에 요거는 팔지 않고 요런 니들은 다 팝니다. 자, 요렇게 생긴 니들은 다 팔고 있습니다. 자, 재료상에서 여러분들이 재료를 사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 도구를, 이 기구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전부 다 틀리게 사용하고 엉터리 침법을 사용했을 때에는 지금 선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끝나고의 이런 문제가 개념 자체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자, 썸네일에서도 보셨듯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니들은 바로 0.15mm 니들이 되겠는데요. 실제로는 제가 오늘 조금 전에 가장 기본적인 그립법과 가장 기본적인 선 하나 만드는 테크 모션을 제가 잠깐 선을 보여드렸는데, 혹시 잘못 배우신 분들은 이 제 영상을 보시고 본인 기술이 좀 고쳐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거는 오로지 본인이 생각만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고쳐지지 않은 것이에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이 일반적인 영상을 보시고 제 기술을 배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순전히 오해입니다. 절대로 배워질 수가 없는 문제죠. 만약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으로 제 기술이 여러분들에게 전수가 되었다고 한다고 하면, 수강료를 내고 직접 수업을 듣는 분들은 사실은 바보 천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기술은 직접 보고 부딪히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엠보침은 사선형이 더 좋다. 자, 이게 사선형이라고 그랬어요. 엠보침은 사선형이 더 좋다. 오리지널도 엠보 원조도 이 사선형의 니들, 이렇게 생긴 사선형의 니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선형의 니들도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점은 정확합니다. 자, 시작점은 정확한데 문제는 선이 끝나는 점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선형 니들의 가장 큰 단점. 자, 제가 지금 좀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선형 니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사선형 니들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자, 시작은 했는데, 자, 끝나는 지점이 이 부분이 끝나는 지점이 되겠죠. 자, 끝나는 지점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는다. 기존 니들로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선형 니들은 바늘이 이렇게 생기면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자, 반대로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놓으면 저쪽 방향으로 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진행 방향. 자, 이렇게 니들 모양이 이렇게 됐을 때는 진행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자, 요렇게 반대로 놨을 때는 진행 방향이 이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방향은 당기는 방향인데, 자, 이 당기는 방향 쪽으로 끝나는 시점.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 끝나는 시점. 자, 여기서 왔을 때 이렇게. 자, 끝나는 지점. 자, 끝나는 지점에서 주의할 점. 가장 길다란 바늘이 끝나야 됩니다. 가장 길다란 바늘이 FP라고 하는 그 피니시 포인트에 다 있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핵심인데, 자, 기법상 가장 긴 바늘이 끝나는 지점에 닿여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침이 펜대가 누워 있으면 안 되고 서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펜대가 서려고 하면
제일 긴 바늘이 휘어지게 됩니다. 자, 그 휘어지는 게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늘상 구매할 수 있는 엠보 니들은 많이 휘어진다. 자, 엠보침의 역사가 30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엠보침에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들어낸 법칙이지만 과거 30년 동안 엠보침은 약 3년에서부터 5년 주기로 엠보침의 굵기가 점점 가늘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약 30년 전에는 0.35mm의 엠보 니들이 존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0.35mm. 어마무시한 두꺼운 바늘이죠.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요게 0.35mm입니다. 0.35mm. 엄청나죠? 자, 0.35mm 니들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니들이 5,000원 했어요. 약 25년 전에도 5,000원 했습니다. 지금은 뭐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0.35mm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에는 0.18mm까지 가늘어진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25년, 30년 동안 3년에서 5년 주기로 엠보침의 굵기가 0.35에서 0.18까지 이렇게 가늘어져 왔다. 이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니들은 0.18mm 또는 0.19mm 정도의 니들이 가장 많습니다만은 엠보 니들이 가늘어지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극기 기법에서는 시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술이 진행 방향 쪽으로 끝나는 또는 진행 방향 쪽으로 끝나는 지점에서 가장 긴 니들이 멈춰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술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지점에서 가장 긴 침이 휘어질 수밖에 없는 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기 침법은. 자, 휘어져도 조금만 휘어져야 되는데, 조금만 휘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휘어진다. 이게 이제 단점인 것이에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장황하게 설명하고 도대체 너는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 0.15mm. 자, 이 니들은 썸네일에 보셨듯이 이 니들은 0.15mm 니들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가는 니들이에요. 뭐 다른 니들 회사에서도 이 0.15mm 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휘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0.18mm 니들도 많이 휘어지는데 0.15mm 니들은 더 많이 휘어지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이 0.15mm 니들 안에는 0.18mm보다 좀 덜 휘어지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보강대라고 하는 것인 탄성 보강대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그림에도 이게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보이시는지 조금 이제 궁금하기도 합니다만은 제일 끝단에 제일 긴 침이죠. 제일 긴 침이 많이 휘어지지 않게, 제일 긴 침이 많이 저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휘어지지 않게 보강대가 받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강대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강대는 제일 긴 침이
많이 휘어지는 것도 방지하지만 지속력이나 유지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정확하게 시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 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엠보 눈썹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실 또 많죠. 그래서 휘청휘청거리지 않고 정확하게 만들어지면서 또는 0.15mm이기 때문에 제일 가는 엠보 니들로 시술하게 되면 더 자연스럽고 정확한 엠보선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0.35mm 하고 0.18mm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딱 보더라도 니들의 굵기가 달라요. 근데 0.18, 0.19mm와 0.15mm는 엠보 기술자가 아니면은 잘 구별하기 힘듭니다. 침을 조금 연구하신 분 아니면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딱 보더라도 0.18mm하고 0.15mm하고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 사선형 엠보니들의 침법을 제가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3D 엠보침, 3D 엠보침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3D 엠보침은 어떤 게 가장 좋느냐? 19개 포인트를 가지고 있거나 21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니들이 가장 좋습니다. 바늘은 시술할 때 바늘은 여러분들을 10개 또는 10개 마이너스를 사용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7개에서 10개를 사용을 합니다. 자, 부위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19에서 21핀이 가장 좋다. 자, 이 3D 엠보 니들은 21P입니다. 21P입니다. 자, 21P 니들입니다. 자, 혹시 지금 이 사선형 니들을 가지고 사선형 니들을 정확하게 좀 보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보이나? 자, 사선형 니들은 이게 지금 21P인데요. 자, 이렇게 좀 할게요. 자, 사선형 니들 중에 제일 긴 침이 있고 제일 짧은 침이 있어요. 자, 사선형 이 3D 엠보침을 잘 보시면 짧은 쪽에 니들은 이 니들 케이스 노랗게 황금색으로 된 거 이 니들 케이스와 짧은 침이 거의 짧은 침은 기능이 거의 없게 제가 홀딩을 해놨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짧은 침을 사용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자, 아직도 엠보 니들을 이렇게 비스듬히 끼워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렇게 끼워서. 자, 이렇게 끼워서 선을 하나 만들 때, 자, 짧은 쪽에 니들부터 닿아서 니들이 이게 만약에 21개라 그러면 21개 전체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21개 전체를 사용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자, 혹시 이런 분이 계시면 엠보 침법을 다시 배우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30년 전에 이렇게 뜯으면서 선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그런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엠보 펜대와 엠보 침을 이런 방향으로 결속을 시켰습니다만은 극기 침법에서는 180도로 체결을 하고 바늘이 21개지 않습니까? 21개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2분의 1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엠보 짧은 침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캡에다가 잠궈 놓은 거예요. 캡과 바늘 끝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잡아놔서 짧은 침은 사용하지 말아라는 걸로 강제로 잡아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D 엠보 침은 여러 가지 기능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선 한 개를 만드는 동작.
선 한 개를 만드는 동작. 엠버 기법은 한 개의 선을 만드는 동작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한 개 한 개의 선이 모여서 전체의 눈썹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개의 선을 만드는 동작이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들 스타트 포인트와 피니시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선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준비 동작에서 끝 동작은 이렇게 한 개를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자, 엠보 선은 한 개의 선이 시작점과 한 개의 선이 끝나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 개의 선 길이가 짧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눈썹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한 달 뒤에 보면 눈썹이 가늘어지거나 모양이 변하거나 할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사선형 침에서 시작점은 분명히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끝나는 지점에서,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끝나는 지점에서, 엠보니들이 서죠? 엠보니들이 쫙 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는 단계에서 바늘이 보강대가 안 붙어 있으면 과도하게 벌어지는 현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3D 엠보니들은 보강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셨듯이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늘이 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아주 조금만 휘고 그렇게 시술이 안 될 정도로 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시작점이 정확하느냐, 끝점이 정확하느냐, 시작점이 정확하느냐, 끝점이 정확하느냐의 문제에서, 자, 우리는 엠보 기법에서는 직선을 하나라도 만들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엠보는 곡선으로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곡선의 정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곡률이라고 합니다. 적당히 부드럽게 휘어지는 것을 곡률이라고 하는데, 시작점이 정확하느냐, 끝점이 정확하느냐, 또는 곡률은 잘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하시면은 좀 더 좋은 기술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3D 엠보 니들은 시작점과 끝점을 정확하게 표현시켜 줄 뿐만 아니라 선이 아주 가늘고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지속력이나 유지력이 현존하는 그 어떤 니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기능성을 보유한 최고급 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만에 영상을 좀 만들었더니까 좀 숨도 차고 좀 힘이 드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